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과 내란 옹호 세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단식과 삭발, 상경 집회까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거리의 천막 앞에 앉은 여수 시의원들. 하얀 가운 위로 머리칼이 툭툭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외치며 삭발에 나선 겁니다. 하루속히 오늘 저희 삭발한 것처럼 시원하게 윤석열 파면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원상회복.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까지 단식에 돌입한 의원도 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즉시 양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거셉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풀어준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극단적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며 주권자 국민을 능멸한 검찰에 대해 묵과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순천시민 비상행동은 내란 세력 청산을 주장하며 매일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는 다음 주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 상경에 나서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부터 시민들의 분노가 커져서 한번 상경 집회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단식과 삭발, 상경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지역사회.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의 외침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김영록 전남지사의 대선 도전은 호남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오늘 김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 비전 투어에서 대선 도전이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시장은 또 의대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일 뿐 지사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마이스 행사 유치가 여수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한국세라믹학회와 원예학회, 콘크리트학회 등 연말까지 263건의 마이스 행사가 여수에서 열릴 예정이고 대부분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관광과 숙박 등 관련 업계가 호황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62건의 마이스 행사로 42만여 명이 방문해 1,47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며 국내 기업과 협회, 학회는 물론 해외 기관 단체까지 유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독일의 수소 생산 활용과 관련한 소재와 부품, 시스템 개발 연구소 관계자들이 광양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광양의 수소도시 조성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초남산단 내 액화수소 충전소입니다. 이곳에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연구원들이 방문했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독일 전역에 76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최대 응용과학 연구조합입니다. 특히 수소 분야의 R&D를 선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소에너지 연구기관이기도 합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원들은 광양시의 미래 수소도시 조성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only possibility to really get it green, so to really get it into a carbon-free future. So the question is, when is the right time point to do that transition and get experience with it. Go ahead and then you will succeed. 광양시도 이번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방문을 통해 미래 수소도시 조성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를 가정에까지 공급하는, 그래서 정말 청정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걸 목표로 해서 2050년도에는 아주 수소 중심 도시, 수소 경제 도시로서 광양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원들은 광양시 의회와도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나주 에너지대학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소산업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테스트베드로 광양시의 활용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 생산 방식과 관련해 기존 수전의 기술에 더해 메탄을 열분해의 수소를 생산하는 청록수소 생산 기술 도입 가능성도 제한됐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연구원들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독일 현지에서 체결한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 협력 약속을 구체화하고 수소산업의 정책적 공감대를 키우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여수공항의 안전대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여수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를 즉각 철거하고 항공기 활주로 이탈 방지와 강제 제동 장치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여수공항 활주로 길이도 2,100m로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두 번째로 짧다며 활주로의 연장과 함께 여수공항의 부정기 국제선의 취항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순천 캠퍼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 캠퍼스는 원도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3층에 위치하고 최신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갖춘 강의실과 연구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캠퍼스에서는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콘텐츠 기업과 협력한 연계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국립순천대는 이번 캠퍼스 설립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구도심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산복도로 개설을 10년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상 투자 대비 사업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는데요. 최근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방도로 개설 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 충무동 고지대는 지형적으로 경사가 심하고 기반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절반에 이르고 빈집도 200여 채가 훨씬 넘어 도시 공동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후주택의 개보수나 신축은 엄두도 못 낼 뿐더러 화재 같은 긴급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사를 하거나 택배 주문을 해도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 이후에도 열악한 생활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2016년부터 주민들은 산복도로 개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화재 등 또 이 긴급 상황 시 응급 환자라든지 있을 때 저희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 몇 번 그랬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항시 실효성이 없다고. 여수시는 그동안 난개발과 특혜 시비가 우려되고 급경사지인 탓에 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투자 대비 사업 효과가 낮아 향후 경제성과 타당성, 여건 변화 등을 장기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급한 구간을 소방도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수시 의회도 최근 여수 공고에서 중앙여고 간 소방도로 개설 간담회를 갖고 시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제 의견이 모아지면 어떤 구간을 먼저 할 것인가 의견이 모아지면 도로가에 그 안을 제출할 겁니다. 기본 설계 영역을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실시 설계 영역을 바로 시작해서 2016년 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이 가시화되면 주민들의 생활 안전은 물론 교통 편의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도심 속 오지와도 같은 고지대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10여 년 만에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40년 순천 도시 기본 계획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40년 순천시의 인구 목표는 30만 명으로 2030년 기본 계획보다 4만 명 감소했고 개발 가능 용지는 6.79제곱킬로미터에서 6.12제곱킬로미터로 축소됐습니다. 또 도심을 원도심과 조례 연향으로 구도심을 신대 선월로 정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양과 여수 순천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광역 상수도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양 4공업용수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광역 상수도 개발에는 2,100억 원이 투입되고 오는 2032년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10만 6천 톤의 공업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해마다 가뭄때면 공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산단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보행자가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아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목포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 안 도로 25톤 차량에서 농산물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을 끝내고 떠나던 화물차에 치여 장을 보러 왔던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보행자들하고 일반 차량들이 뒤섞이는 구간인데 사고가 났던 걸 보고 이 보행자들이 보호되는 구간이 하나도 없구나.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또 날 수도 있었고 이거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고다. 매장에 들렀다가 집에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쳐야 하지만 보행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전 하여 개설된 이곳은 소매점이 즐비하고 인근 아파트에서 걸어서 오는 고객들이 많은데도 차도와 보행로에 구분이 없습니다. 네, 많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따로 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실어동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는데 사고가 나자 운영법인은 전문기관 안전진단을 통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 이용이 많은 소매점과 가까운 임시 하역소 사용도 중단했습니다. 산업안전공단이라든지 외부 외주를 줘서 안전진단을 확실하게 받은 후에 그 안전진단 내용을 토대로 다시는 이런 시민들과 이용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자체를 확실하게 치르도록. 한편 목포시는 다중이용시설이자 직접 개설한 시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고 후 현장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신고로 공장은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했고 해당 공장과 인근 공장의 작업자들이 잠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공장의 자체 조사 결과 외벽에 있던 악취 탐지기의 황화수소 농도가 136ppb를 기록하는 등 실제로 가스가 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공장 관계자는 해당 공장이 황화수소를 취급하는 공장이 아닌 점 등을 토대로 인근 공장의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날씨 속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대기질은 차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4에서 8도, 한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 2에서 3.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